랑 게임 하는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는 게 그건 좀 아닌데. 아 그래? 너 게임해? 너 오늘부터 저희가 안녕하세요, 직가쌤입니다. 자,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년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독서 교육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이 독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입시에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책 읽는 속도, 그 다음에 빠른 내용 이해, 여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재미가 없고 고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이 책을 다 읽으면 뭐 엄마가 용돈을 줄게,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큰 보상이, 아이폰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따라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요새 우리 학생들 바보들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줄거리를 이제 네이버에서 찾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느낀 점을 책과는 상관없이 그냥 공통적인 느낀점을 정해줘서 이제 엄마한테 검사 받는 식으로 이렇게 독서를 하다 보니까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독서가 끝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재 아무리 봐도 예전보다는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들 때문에 독서가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네. 예전에는 1980년대생, 90년대생까지만 해도 그래도 독서에 있어서 이 정도로 멀지는 않았는데, 2000년도 지난 이 이후에 학생들한테는 독서가 굉장히 고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글을 읽는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국어 영역에서 문제를 풀 때,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라도 풀어낼 수가 있는데, 비문학 분야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글 읽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비문학을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독서 교육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학원에서 이제 비문학 에이스, 아주 독서 능력이 좋은 이제 황석이와 한번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해왔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독서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독서 능력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 어떤 방식으로 독서를 해왔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중학교 때는 그 담임 선생님께서 그 단편 소설을 골라 주셔서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독후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후감을 쓰면서 자기 생각도 담고 그 내용도 깊이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단편 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야자 시간에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독서 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편 소설보다는 짤막짤막한 단편 소설이 더 많은 도움이 된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된 따로 개인적인 독서 활동은 그거 말고는 따로는 없나요? 그리고 또 비문학 문제집 같은 것도 많이 풀어봤어. 조금 비문학 풀어봤어. 네. 문제집.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독서 교육 방법이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독서와 휴대폰, 그 다음에 어떤 태블릿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쪽으로 더 치우치기 때문에 독서와는 이제 점차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있어서 독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 봤을 때, 내 동생이다. 정말로 내 동생이다. 이 친동생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 네.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막
독서 단편 소설의 책 같은 거 보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뭉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거는 그 단편 소설에 대해서 약간 설명도 해주고 그 부가적인 설명도 들어가 있는 책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그거를 꼼꼼히 그 내용들도 읽어보고 또 그 독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또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체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네. 자, 그러면 본인의 이제 독서 능력이 내신과 내신 공부와 수능 중에서 어디에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일단 저는 수능 공부에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 하면 모의고사 얘기 맞죠? 그 모의고사 치는 때 되게 장편 소설보다 단편 소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문학 부분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제 자기의 독서 계획이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아직 읽은 것도 많지만, 읽은 것도 좀 있지만, 안 읽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 계속 읽어보고 또 이제는 시문학이나 다른 그런 쪽도 열심히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공부와 관련된 작품들 말고, 본인이 좋아해서 읽었던 책이나 이런 독서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일단 베르나르 베르라는 작가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그 작가의 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만 해도 한 5-6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게 두껍거든요. 한 권에 한 300페이지, 500페이지 하는데 그런 거 5-6권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장편의 그런 소설을 읽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긴 책을 읽게 한 원동력이 뭐였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제가 중학교 때는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또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이야기가 저에게 흥미를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이 재미있게 읽혔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맨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일단 지인분이 소개시켜줘서 개미라는 책을 맨 처음 읽어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의미심장하고 또 그게 흥미를 좀 많이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작품도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럼 책을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책이 이제 독서가 진행되다가 좀 루즈해진다든지 내용의 긴박감이 좀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루해서 이제 재미없다라고 그냥 중간에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끝까지 책을 읽은 이유나 아니면은 의무감 같은 거 때문에 책을 읽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여기까지만 넘어가면 이 책은 끝까지 재밌을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지. 일단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을 보면 진짜 되게 맨날 인류 멸망 같은 얘기하고 그리고 좀 미시적인 존재, 신이나 천사 같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솔직히 계속 읽다 보면 다음 내용이 뭔지 약간 예상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계속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잠시 다른 공부하다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다시 읽고 그냥 시간 날 때 짬짬이 읽으니까 괜찮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무리로 게임과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본인은 간단하게 게임, 독서 하나, 둘, 셋. 게임.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기가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게임의 유혹을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3자의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떤 제3자의 도움? 약간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친구들이라든지 일단 솔직히 게임도 혼자서 하는 것보단 친구들이랑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 주위 친구들이랑 하는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는 게 그건 좀 아닌데. 그래? 너 게임해? 너 오늘부터 저희가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긴 한데 일단 주위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약간 개입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의 의지로는 이제 게임과 독서가 있을 때, 아, 나는 게임보다는 독서야라고 하기가 솔직히 힘들다. 이 말인 거네요. 그건 그렇죠. 음, 일단 워낙 그 재미에 있어서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게임 컨텐츠는 이제 재밌기도 하지만 본인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나간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이고, 아무래도 제가 봐도 독서와 게임이면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중학교 때도 그럼 게임을 되게 많이 했나요? 솔직히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한 번씩 약간 정신 놓고 한 적이 많아서. 아, 이 영상을 황섭이 어머님이 되게 싫어하실 것 아니 그 같아요. 그냥 명절 때 그 사촌 아, 형들이랑 아니면은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음, 이렇게 한 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명절 때는 한 새벽 3시, 4시까지 음. 하긴 했는데 뭐 그럴 때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갈 정도로만 게임을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권고 드리고는 싶지만 네, 독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마무리는 네, 뭐 이렇지만은 독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이랑 잠깐의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독서 방법을 준비를 한다고 한들, 이제 게임 컨텐츠를 이기기는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게임의 맛이 들기 전에 독서를 충분히 해놓는다든지, 독서의 재미도 충분히 있는데, 그 독서의 재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게임 컨텐츠의 다양성, 재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제 독서를 강요해서 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만큼의 재미를 느껴가게끔 방법을 좀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아까 이제 우리 학생도 이야기를 했지만 독서를 하다가 분명히 그 시기가 와요. 장편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읽다 보면은 아 이제 진짜 못 읽겠다. 이제 재미가 없다. 좀 지루해지는 작가가 아무리 열심히 글을 썼다고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옵니다.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단편에서 이제 장편 소설까지 읽을 수 있는 힘이 가져지는 거거든요. 그 힘이 있으면 긴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제로 느끼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좋아서 읽을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독서가 그렇게까지 막 재밌게 다가오는 활동이 되기가 힘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었을 때 독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이 책이 좋으니까, 이 책이 서울대 필독서 100권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책이 지금 시대 시류에 잘 맞고 시사에 굉장히 많은 시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을 뭐 강요하는 듯이 이렇게 사주고 읽으라고 하면은 학생들 절대 읽지 않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전혀 흥미도 못 느끼고요. 아까 그 학생의 경우를 봤겠지만은 자기가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고 그쪽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읽기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글이라는 것은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그 글을 읽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개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개개인의 뭐 성향, 그 다음에 뭐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자기 무엇보다도 그 어떤 책이 있을 때 이 책을 나중에 진짜 읽기 싫은 책이 있더라도 이 책을 읽어야 될 때 끝까지 읽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은 자기가 이제 흥미있는 부분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글을 접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나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게임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었어요. 할 것도 많이 없었고, 책을 읽으면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세상 저런 세상 꿈꿔볼 수도 있고, 내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돼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독서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책 읽기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고, 지금 부모님들이 가끔 상담하러 오시면은 이제 자녀와 함께 이야기했을 때 기본적인 작품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걸 몰라? 아니, 이거는 어릴 때 다 읽는 거잖아. 다 아는 거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런데 요즘 애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읽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본다? 게임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주선을 탈 수도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은행을 털 수도 있고, 뭐 경찰차를, 소방차를, 대통령이 돼볼 수도 있고요. 이런 자유도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와 다르다고 해서 이걸 강요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학생들이랑 격차만 더 세대 차이만 더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